정희는 고향집 다락방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이 40년의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정리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먼지가 가득한 다락방에서 정희의 손이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속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가득했다. 가족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보며 추억에 잠겨있던 정희는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을 멈췄다. 사진 속에는 8살쯤 되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 그런데 옆에는 비슷한 또래의 남자아이가 함께 서 있었다. 정희는 눈살을 찌푸렸다. 도대체 이 아이가 누구지? 어머니, 이 사진 속 아이가 누구예요? 정희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90이 다 된 할머니께 사진을 보여드렸다. 할머니는 돋보기를 쓰고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셨다. 글쎄다. 기억이 안 나는구나. 누구지 이 아이는? 정희는 당황했다. 할머니는 기억력이 좋은 편이었는데 이웃집 아이들까지도 다 기억하시는 분이었다. 삼촌과 고모에게도 전화를 걸어 물어봤다. 하지만 아무도 그 아이를 기억하지 못했다. 정희야, 그냥 동네 아이들 중 하나였겠지. 워낙 옛날 일이라. 삼촌의 말이었지만 정희는 뭔가 이상했다. 사진을 다시 자세히 보니 그 남자아이가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눈매며 코며 입술까지. 마치 남매처럼 보였다. 그날 밤 정희는 사진을 베개 밑에 넣고 잠들었다. 꿈속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이 누군가와 함께 뛰어노는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하지만 깨어나면 모든 것이 안개처럼 사라졌다. 다음 날도 정희는 그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다. 뒷면에는 흐릿하게 날짜만 적혀 있었다. 1983년 여름. 정희가 8살이던 해였다. 그런데 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정희는 마을 사진관을 찾아갔다. 50년째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 김 사장에게 사진을 보여줬다. 아, 이 사진 말이야. 내가 찍은 것 같은데. 김 사장은 안경을 닦아내며 사진을 자세히 봤다. 그런데 이상하네. 분명히 내가 찍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워낙 오래전 일이라. 정희의 가슴 속에서 뭔가 불안한 감정이 일어났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었다. 분명히 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것이다. 정희는 사진을 소중히 지갑 속에 넣었다. 일주일 후 정희는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대학 동창인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정희야, 너 태식 씨 기억하지? 우리과 윤태식 말이야. 정희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윤태식. 대학 시절 자신의 첫사랑이었던 그 이름. 왜 갑자기 태식이 얘기를. 무슨 일이야? 태식 씨가 돌아가셨어. 어제 교통사고로. 정희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핸드폰을 잡고 있는 손이 떨렸다. 태식이가 죽었다니. 20년 동안 소식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장례식은 언제야? 모레야. 강남에 있는 삼성의료원에서. 정희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태식이의 얼굴이 아련하게 떠올랐다. 대학교 3학년 때 사귀었던 그는 정희에게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장례식 당일 정희는 검은 원피스를 입고 삼성의료원으로 향했다. 빈소에 들어서자 커다란 영정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태식이는 여전히 선량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머니가 누구세요? 정희가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데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다. 태식이를 닮은 얼굴이었다. 저는 고인과 대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는 고인의 큰아들 윤준호입니다. 준호는 정희를 유심히 쳐다봤다.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그럴 수 없었다. 빈소 밖에서 정희는 다른 조문객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다. 태식 씨 정말 대단했지. 한때는 고물상 아들이었는데 지금은 수백억 자산가잖아. 상속 문제 때문에 자식들이 벌써부터 싸운다던데. 그러게. 유산이 워낙 많으니까. 정희는 충격을 받았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던 태식이가 그렇게 성공한 줄 몰랐다. 자신은 평생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왔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다.
태식이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특히 큰아들 준호의 시선이 계속 신경 쓰였다.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 후 정희의 식당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태식이의 큰아들 준호였다.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할 얘기가 있어서요. 정희는 손님이 없는 시간이라 다행이었다. 준호에게 차를 한 잔 내놔주며 마주 앉았다.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는 어떤 사이였나요? 준호의 직선적인 질문에 정희는 당황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그냥 대학교 동창이었어요. 정말 그게 다인가요? 준호의 눈빛이 예리했다. 마치 정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듯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아버지 서재에서 편지들을 발견했거든요. 어머니 이름으로 된.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태식이가 자신에게 보낸 편지를 보관하고 있었다니. 그건 아마 옛날에 쓴 40년 전 편지들이더군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던데. 준호는 정희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 편지를 읽어보세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태식이의 필체였다. 편지 내용을 읽는 정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사랑하는 정희에게. 우리가 헤어진 지 벌써 5년이 지났구나. 하지만 난 아직도 너를 잊을 수가 없어.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할 날이 올 거야. 이 편지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정희는 편지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그때는 어렸어요. 잘못된 선택이었죠. 잘못된 선택이라니요.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40년 전의 그 일을 지금 와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특히 태식이의 아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때 일은 너무 오래전 일이라. 준호는 실망한 듯 한숨을 쉬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정희를 바라봤다. 어머니, 아버지가 남긴 유언이 있어요. 그 내용을 들으면 분명 후회하실 겁니다. 준호가 떠난 후 정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기억들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리고 다락방에서 발견한 사진 속 남자아이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태식이와의 추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특히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함께 아르바이트했던 그 작은 공장이 생각났다. 다음 날 오전 정희는 무작정 그 공장이 있던 곳으로 향했다. 20년 만에 찾아간 그곳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다.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이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공장 뒤편에는 작은 사무실이 있었다. 정희와 태식이가 점심시간마다 함께 앉아 도시락을 먹던 곳이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창문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다. 정희는 주변을 둘러본 후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들어갔다. 사무실 안은 먼지투성이었지만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낡은 책상과 의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다. 그런데 맨 아래 서랍에서 정희의 손이 멈췄다. 익숙한 필체로 쓰인 편지 뭉치가 눈에 들어왔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들을 꺼냈다. 모두 태식이가 쓴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이 편지들은 정희에게 보낸 것이 아니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쳐보자 정희는 숨이 막혔다. 나의 소중한 아들에게. 아빠는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언젠가는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건강하게 자라다오. 두 번째 편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정희가 너를 보내야만 했던 이유를 나는 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이 어디 있는지 꼭 찾아내겠다. 너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니까. 정희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다. 다리에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다. 태식이가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세 번째 편지를 읽을 때쯤 정희는 울고 있었다. 우리 아들아, 아빠가 이렇게 성공한 이유는 모두 너 때문이야. 언젠가 너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였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아빠가 모든 것을 물려줄 테니까.
정희는 편지들을 가슴에 꼭 안았다. 40년 동안 자신만 괴로워했다고 생각했는데 태식이도 똑같이 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 편지는 최근에 쓰인 것 같았다. 종이가 다른 것들보다 덜 바래어 있었다. 정희야, 내가 죽으면 이 편지들을 찾을 거야. 그때 너도 진실을 알게 될 거다. 우리 아들을 찾아줘. 그 아이만이 내 진짜 후계자야. 정희는 오열했다. 태식이는 죽기 전까지도 그 아이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마지막 부탁을 남겨두었다. 일주일 후 정희는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태식이의 유언장이 공개된 것이다. 변호사 사무소에는 태식이의 자녀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큰아들 준호를 비롯해 둘째 딸과 막내 아들까지.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변호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유언장을 펼쳤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다. 나 윤태식은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평범한 시작이었다. 하지만 다음 문장에서 모든 사람이 경악했다. 내 모든 재산은 진짜 내 피를 이은 자식에게 물려준다. 현재 내 호적에 올라와 있는 자녀들은 모두 양자이다. 준호가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정신이 이상하셨나 봐요. 잠깐만요. 더 읽어보겠습니다. 변호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내 친생아들은 1983년 태어났다. 그 아이를 찾아서 모든 것을 물려주는 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둘째 딸이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를 20년 넘게 키워놓고. 막내 아들도 화를 냈다. 이 유언장은 무효예요.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예요.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유언장에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인께서는 이미 친생아들을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해 두셨습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사설 탐정을 통해 이미 친생아들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그분을 찾아냈습니다.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다. 태식이가 이미 친생아들을 찾았다는 뜻이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성함은 이현우 씨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정희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현우.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하게 들리는 걸까? 뉴스는 계속됐다. 이현우 씨는 영아 때 고아원에 맡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DNA 검사를 통해 윤태식 씨의 친생아들임이 밝혀졌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이현우.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봤을까? 그리고 갑자기 기억이 났다. 한 달 전부터 자신의 식당에 자주 오던 그 착한 청년. 그의 이름이 이현우였다. 정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현우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분명히 자신의 식당에 오던 그 청년이 맞다. 항상 예의 바르고 착했던 그 사람.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서둘러 식당을 열었다. 혹시나 해서 기다려봤지만 현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녁이 되어도 마찬가지였다. 정희는 참을 수 없어서 현우가 남긴 명함을 뒤져 찾았다. 그가 운영하는 작은 분식점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정희는 문을 닫고 그곳으로 향했다. 현우의 가게는 골목 안쪽에 있는 조그만한 분식점이었다. 간판도 소박하고 가게 안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현우는 혼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현우는 정희를 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다. 뉴스 봤어요. 정말 축하해요. 정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현우는 손님이 없는 틈에 정희 앞에 앉았다. 축하라니요. 전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아버지를 만나봤었나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왔었는데 차일피일 미뤘거든요. 현우의 눈에 후회가 어려 있었다. 왜 미뤘어요? 무서웠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이라고 하니까. 혹시 사기가 아닐까 해서요. 정희는 현우를 자세히 관찰했다. 확실히 태식이를 닮은 구석이 있었다. 특히 눈매와 미소가 그랬다. 고아원에 언제부터 있었어요?
태어나서 곧바로요. 기억나는 건 없어요. 현우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정희의 가슴이 아팠다. 혹시 어머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죠. 고아원에서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정희는 가슴이 답답했다. 눈앞에 있는 이 청년이 정말 자신의 아들일까?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때 마을 어르신이 한 분 가게로 들어오셨다. 현우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훈훈했다. 현우야, 요새 어때? 장사는 잘 되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할아버지. 그래. 착한 녀석이야. 어르신이 떠난 후 현우가 말했다. 저기 할아버지가 한 달 전에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인데요? 옛날에 이 동네에 살던 어떤 집 아들이 어릴 때 사고로 죽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와 너무 닮았다고. 정희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 할아버지가 누구세요? 김할아버지세요. 평생 이 동네에 사신 분이에요. 정희는 그 할아버지를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뭔가 중요한 단서가 있을 것 같았다. 정희는 다음날 김할아버지를 찾아갔다. 80세가 넘은 할아버지는 기억력이 또렷했다. 정희가 자신을 소개하자 놀란 표정을 지으셨다. 아, 정희구나. 어쩜 이렇게 안 변했니? 할아버지, 어제 현우한테 하신 말씀이 있다던데요. 김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았다. 그의 말이야. 정말 옛날 그 아이랑 똑같이 생겼더라고. 어떤 아이 말씀이세요? 너희 집 둘째 아들 말이야. 어렸을 때 사고로. 정희는 깜짝 놀랐다. 자신에게 둘째 아들이 있었다고. 할아버지, 저희 집에 둘째 아들이 있었다고요. 그럼 모르겠니? 내가 낳은 아들 말이야. 김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계속 말씀하셨다. 내 부모님이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모르겠다. 미혼모가 되었다고 해서. 정희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됐나요? 너희 부모님이 고아원에 보냈지. 남들 눈을 의식해서 사고로 죽었다고 하신 건 그렇게 소문을 내셨더라고. 체면 때문에. 정희는 무릎에서 힘이 빠졌다. 부모님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아이는 죽지 않았고 고아원에서 자랐던 것이다. 그 아이 아버지는 누구였나요? 그 대학생 말이야. 태식이라고 하던가. 김할아버지의 증언으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현우는 정말 자신과 태식이의 아들이었다. 할아버지,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 부모님이 단단히 입단속을 시켰거든. 절대 말하지 말라고. 정희는 눈물을 흘렸다. 40년 동안 자신의 아들을 그리워했는데 부모님은 모든 것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정희는 현우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모든 것을 말해줄 때가 온 것 같았다. 현우야, 너에게 할 말이 있어. 현우는 심각한 표정의 정희를 보며 불안해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정희는 다락방에서 가져온 사진을 현우에게 보여줬다. 어린 시절 자신과 함께 찍힌 그 사진을. 이 사진 속 아이가 너야. 현우는 사진을 받아들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너의 친어머니야. 40년 전에 너를 낳았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현우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럼 아버지는? 윤태식이야. 내가 상속받을 그분이 너의 친아버지야. 현우는 사진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감정이 복잡해 보였다. 왜 저를 버리셨어요? 버린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었어. 우리 부모님이. 정희는 40년 전에 그 아픈 기억을 털어놨다. 미혼모가 된 것을 수치스러워한 부모님. 강제로 고아원에 보내진 아이. 그리고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던 죄책감. 현우는 정희의 이야기를 듣고 울었다. 정희도 함께 울었다. 40년 만에 모자가 다시 만난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윤태식의 유산 상속 절차가 시작됐다. 현우는 정식으로 상속자로 인정받았다. 수백억 원의 재산이 그에게 넘어갔다. 하지만 현우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바로 자신의 뿌리였다. 정희 역시 마찬가지였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았으니까. 어머니, 그동안 정말 힘드셨겠어요.
현우는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는 진짜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너도 많이 외로웠을 거야. 정희는 현우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어린 시절 그 아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런데 어머니 신기한 게 있어요. 뭐가? 제가 어머니 식당에 처음 갔을 때부터 뭔가 친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정희도 그랬다. 현우가 처음 가게에 왔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정이가 썼다. 혈육의 끌림이었던 것이다. 아버지도 마지막에는 우리를 찾고 있었구나. 현우는 태식이가 남긴 편지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태식이는 끝까지 너를 생각했어. 성공한 이유도 너 때문이었대. 정희는 폐가에서 발견한 편지들의 내용을 현우에게 들려줬다. 아버지가 평생 자신을 그리워했다는 사실에 현우는 더욱 울었다. 한 달 후 현우는 자신의 분식점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아버지가 물려준 사업을 이어받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희와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어머니, 이제 저희 집에서 사세요. 현우는 정희에게 넓은 집으로 이사 오라고 했다.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내 식당이 좋아. 대신 자주 놀러와. 그럼 제가 자주 갈게요. 어머니 음식이 그리우면. 모자는 웃으며 포옹했다. 40년 만에 되찾은 사랑이었다. 어느 날 정희는 다락방에서 또 다른 사진을 발견했다. 현우가 태어났을 때 몰래 찍어둔 사진이었다. 갓난아기였던 현우를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정희는 그 사진을 현우에게 가져다 줬다. 이건 내가 태어났을 때 사진이야. 현우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어머니, 제가 태어났을 때도 이렇게 저를 사랑하셨군요. 당연하지. 넌 엄마의 소중한 아들이었어. 태식이의 장례식에서 시작된 모든 일들이 이제 끝났다. 사라진 아이는 돌아왔고 숨겨진 진실은 밝혀졌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현우는 아버지의 사업을 훌륭하게 이어나갔다. 그리고 매주 정희의 식당을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잃어버린 40년을 되찾으려는 듯이. 정희도 이제는 마음 편히 잠들 수 있게 되었다.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 건강하게 자랐다는 것이 가장 큰 위안이었다. 어느 저녁 정희는 현우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우리가 다시 만난 걸. 그럼 아버지도 이제 편히 쉬실 수 있겠네요. 모자는 조용히 아버지를 추모했다.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해준 고마운 사람이었으니까. 다락방에서 발견한 낡은 사진 한 장이 불러온 기적이었다. 40년 만에 이루어진 가족의 재회. 사라진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사라진 아이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아들로 돌아온 것이다. 정희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어린 현우가 자신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그리고 태식이도 함께 미소 짓고 있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응원 꼭 부탁드립니다.